사라지고. 만약 한 명도 안 나갔으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왔다 갔다 해서. 너네들이 다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 사라지는 거야. 아니 그렇게 안 떠들었는데. 쉬는 시간에 막 너무 떠드는 거야. 아니 이게 깜짝 놀랐다. 알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지금 설명한 이제 요 뉴런이라고 하는 놈을 그 분류하는 거, 분류.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뉴런의 종류다. 그래서 뉴런의 종류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요번에 그 만점 받은 애들 인터뷰하는 거 봤냐? 퀴즈. 걔네들도 그러고 그다음에 요새 뭐 선생님 보는 뭐 유튜브 채널 중에 주로 이제 우리 취향이 들어가는 애들하고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부하는 방법이 뭐 그렇게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얀색 백지 하나 꺼낸 다음에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보통 똑같은 문제를 한 5번, 6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풀고 그런. 근데 결국은 그 걔네들이 하는 그 행위가 학원 강사들이 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거. 그냥 학원 강사도 계속 똑같은 거. 지금 통합관 애들 한 20몇 명이 되니까 막 새로 들어오고 해서 막 GT에서 수업하니까 내가 똑같은 내용, 똑같은 그 화학의 기초에서 막 입자, 물질, 주기율표 이걸 10번 수업해. 고장난 나중에. 얘네도 되게 좀 약간 반복해서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병신을 살 수는 없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고 쳤을 때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뭐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게 있대. 마리집이라는 게 있어서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이랑 마리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 뉴런으로 이렇게 두 개로 말할 수 있다. 나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뉴런이 하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이제 몇 개로 나눌 수 있냐면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선생님 뭐 컴퓨터 이런 거 하면서 얘기했잖아. 그럼 총 몇 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3개. 하나는 뭐? 하나는 감각. 또 다른 말은 뭐다? 그거 봐, 고마워요, 시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운동. 이렇게. 운동은 원심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뉴런이 이제 이렇게 뭐 하냐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 책을 원래 교재가 칼라니까 칼라로 뽑아주면 좀 좋긴 한데 뽑으면 맞겠지? 혼자겠지 학원에서. 예전에 여기 학원 말고 선생님 저 더H 있을 때 그때도 예비고이 올라온 애들이 그때 한 60명 정도 됐지. 근데 학원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 컬러 프린트가 있길래 모든 교재를 컬러 프린트로 다 뽑았다. 그래서 복사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 이런 건 이렇게 쓰는 프린트 아니야? 어떻게 프린트로 막 3만 장씩 아니냐? 그래서 그 기가 고장났어. 그래서 그럼 그냥 완장을 할까? 또 완장을 하면 그냥 빼고 줄게요. 여기 이렇게 칼라로 보세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칼라로 이렇게 출판해서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봤을 때 하나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축사에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뭐 마리집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리집이 맞고 마리집이 없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집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리집은 이제 일단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슈반 세포라는 원래 세포예요, 세포. 근데 세포는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세포질이 있잖아. 근데 슈반 세포는 되게 특이한 놈이어서 이렇게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그 축삭돌기에 슈반 세포가 이렇게 존재하면 슈반 세포가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축삭돌기를 뭐하냐면 이렇게 뱅글뱅글 감싸요. 그러니까는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 소세지 같은 거 랩으로 이렇게 씌워놓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슈반 세포의 이제 세포질이 이게 늘어나면서 그게 축삭돌기를 이렇게 뭐한다? 축삭돌기 이렇게 뱅글 감아놓으면 보통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마리집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 단핵세포, 다핵세포 네. 들어본 적 있지? 네. 지금 아니요. 어디서 들어봤어? 중학교 때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 들어봤어? 네. 그래? 중학교 때 그냥 단세포, 다세포를 들어봤겠지. 아, 그런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마리집이라고 하는 세포는 일단은 이게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니까 신경세포 자체가 뭘 갖고 있는 거야? 핵이 있는 거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슈반 세포가 말 그대로 다 세포니까 걔네들 자체가 또 다 뭘 갖고 있어? 핵을 갖고 있어서 거기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축삭돌기 이렇게 둥글둥글 감싸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뭐라고 부르냐면 핵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다핵세포예요. 생물학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울 때 다핵세포라고 배우는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배우는 마리집이 있는 놈이 이제 거기에 속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할 근육이 또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 졸립니? 아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슈반세포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준 게 뭐가 되냐면 이제 마리집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하나의 마리집하고 하나의 마리집 사이에는 축삭돌기가 이렇게 뭐한 부분이 있다? 축삭돌기가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봤을 때 기다란 짝대기를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소세지를 이렇게 끼우잖아. 네. 소세지를 끼우면 소세지하고 소세지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잖아. 네. 그런 데가 뭐가 될 거야? 그런 데가 이 틈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랑비의 격절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면 돼. 옆에다가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비엔나 소세지를 이렇게 탁탁탁탁 꽂잖아. 그럼 딱 정확하게 그 느낌이야. 그 비엔나 소세지가 슈바 세포에서 세포질이 늘어난 거고 이렇게 딱딱딱딱 끼다 보면 중간에 조금씩 그 나무젓가락이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부분이 뭐가 되냐면 랑비의 격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두 개에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막 써 있어. 뭐 여러 개로 써있는데 신호 전달에서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뭐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뒤에서 이제 흥분에 전도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 배워 다시. 근데 이제 느낌을 좀 받기 위해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여기서 신호가 이제 어떤 요게 가지돌리니까 가지돌리가 어떤 신호를 이렇게 받아. 그럼 그 신호 받은 게 이제 축삭돌기 따라서 이렇게 쭉 뭐 해야 돼? 갈 거 아니야. 이게 축삭 왜 그래? 뭐가? 귀걸이? 지금 주워요. 지금 주워야지. 왜냐면 얘네들이 되게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 어디 떨어졌는데? 내가 쳐볼까? 어쩌봐. 엄마 다른 거 있잖아. 오늘. 찾았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 여기서도 이제 자극이 이렇게 오면 이 자극이 이제 요 축삭돌기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자극이 왔을 때 이제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이니까 신호가 요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여기 중간중간에 마리집이 그 사이사이가 랑베의 결절이라고 해서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이 있잖아. 얘는 신호가 갈 때 신호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차이는 하나는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제 지금 날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 하나는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신호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 그것이 두 번째 이게 빨리 가는 거.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신경이 있었을 때 이 두 개의 신경 중에 얘는 어떤 신호가 발생하면 그 신호가 이렇게 탕 뛰어서 가고 얘는 늘 가고. 그래서 얘는 신호가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고 얘는 신호가 전달하는 속도가 뭐하다? 느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말이집이 나오는 신경이 있으면 그 신경은 말이집이 없는 신경에 비해서 신호를 더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 흥분의 전도 뭐 이런 거 설명했잖아. 속도가 있다고. 그 속도 계산할 때는 이제 이건 안 나와요. 속도 계산하면 이제 다 이게 얘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새 또 연구를 하면 누군가 이걸로 내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집이 있는 거하고 자, 말이집이 없는 걸로 자,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쓴 것처럼 이제 하는 역할, 기능에 따라서 감각, 연합, 그 다음에 운동, 자, 이 세 개로 뭐 하냐면 자, 나눌 수 있어서 이제 여기 표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각 뉴런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보다 뇌로 보내준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뇌에 존재하는 연합 뉴런은 그 받아들인 자극을 뭐야? 판단하고 뭐한다? 명령을 내리고, 그럼 그 명령이 어디를 통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 치킨 있잖아. 치킨 닭다리 근육에 전달해주는 역할이 운동 뉴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생명계학을 할 때 중추신경계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그 중추신경계라고 표현을 쓰면 그 중추신경계가 무조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등 여기에 있는 척수가 있잖아. 척수도 뭐가 있다? 연합 뉴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오줌 매려 이렇게 신호가 발생하는데 오줌 매렸다는 신호 왜 발생할 것 같아? 말이 어려워. 오줌이 매렸다는 신호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광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방광. 방광은 오줌처럼 이렇게 뭐하겠어? 부풀겠지? 방광 오줌처럼 이렇게 쭉 부풀면 그 부푸는 신호가 감각 뉴런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야? 척수로 가는 거야. 그럼 척수에서는 뭐 하는 거야? 연합 뉴런이 있으니까 오줌을 싸! 이 신호를 보내는 거지. 그럼 오줌을 쭉 뭐야? 싸! 그러면 그게 치매가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수업을 하다가 방광 오줌을 싸! 지하철 회장에서 막 엘리베이터에 오줌 싸! 큰일 나잖아. 근데 원래 그 연합 뉴런이 그 역할이 뭔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보통 우리가 오줌을 싸는 행위는 척수에서 연합 뉴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낀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여기 느끼고 방광이 찼으니까 오줌을 싸라는 신호를 보내면 오줌이 쭉 나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쳐맞으면서 뭐야? 배우는 거야, 학습하는 거야.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거지. 오줌이 요도를 따라서 나오려고 할 때 요 대내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요도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있는 관략근의 신호로서 관략근이 이렇게 요도를 조이는 거야. 근데 이제 치매 걸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있다고 치면은 학습을 한 거를 잃어버린 거잖아. 그지? 여기서 싸면 안 돼 이런 걸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싸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연합 뉴런에서 전달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설명한 걸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학교 내신 시험 문제 보면 이제 분명히 이 기능에 따른 그 뉴런들 세 개를 보여주는데, 일단 무조건 가운데 낑겨 있는 애는 항상 뭐야? 가운데 낑겨 있는 항상 연합 뉴런이니까 얘는 헷갈릴 수가 없는데, 그럼 얘를 기준에 때 하나는 감각이고 하나는 뭐야? 운동이기 때문에 감각과 운동을 뭐한다? 구분을 해야 돼. 근데 감각과 운동을 구분하는 건 눈으로 봐도 뭐하게 생겼어? 눈으로 봐도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다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뉴런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봤잖아. 보편적으로 뉴런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하는 거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구심성 뉴런이 감각 뉴런을 잘 그림을 보면 생김새가 약간 일반적인 뉴런하고 다르게 그냥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딱 난데
이제 신경세포체가 뭐다? 축사벽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가지돌기하고 축사벽이 말단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 가운데 낀 결이는 항상 그냥 보고 열암절연이라고 하면 되고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있을 텐데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이상하게 생긴 애가 감각이 이상. 근데 물론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얘가 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축사끌기는 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감각이다라고 생각해서 방향성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알았지? 이 그림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들지? 네. 그지? 방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 자극에 대해서 판단하고 명령을 이렇게 내리면 이제 근육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지금부터 킬러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오늘은 뭐 킬러라고 해도 실제 막 엄청 어려운 것들을 할 건 아니고 되게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한다는 건 이제 뭐 중간고사가 만약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를 7번 정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2단원을 하잖아. 네. 1단원 내용이 없어. 주로 거의 계속 여기만 볼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제 흥분의 전도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이제 뭐가 이제 용어를 써놨는데 일단은 흥분의 전도, 뭐 다른 말로 하면 자극의 전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흥분이라는 거의 정의가 이제 생물학의 정의가 생체의 기관이나 조직이 외부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자극을 딱 받았을 때 그 받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어떤 전기적인 특성이 딱 변해요. 그렇지? 그래서 저 전기적 특성이 변한다는 걸 우리는 뭐 조금 이따가 설명했지만 원래는 뭐 세포막 안이 전기적으로 뭐 마이너스를 꼈는데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갑자기 그게 뭐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보통 흥분, 뭐다? 자극 뭐 이런 말을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축사돌기의 세포막을 따라서 이렇게 쫙 가는데 그걸 갖고 우리 흥분의 전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치면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가 뭐 하는 거야? 축사돌기에 따라서 가는 그 현상을 전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그걸 이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뭐 하냐면 배워보면 알겠지만 뭔가 되게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그냥 간략하게 그렸을 때 아까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놈은 일단 뭐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잘 그려져. 신경세포체가 있고 또 이상한데? 신경세포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쭉 뻗어나오는 뭐가 있다? 축사돌기가 있고 여기 이제 가지돌기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쭉 뻗어나오는 축사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돌기의 말단이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1번이 축사돌기 세포막의 구조다라고 했을 때 저 세포막의 구조는 이제 요 부분을 보여서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그림이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냥 여기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거 확대는 그냥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세포의 어느 쪽이 되는 거고 안쪽이 되는 거고 여기가 세포의 어느 쪽이다? 바깥쪽이 되는 거죠. 안쪽과 바깥쪽. 그래서 이제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 이제 그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뭔가 약간 더러 보이잖아.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 할 때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냐 없냐? 있어요. 통합과학 할 때 확산, 삼투 이런 거 배웠지. 그래서 확산, 삼투를 배울 때 특히 확산할 때 어딜 통해서 막 물질이 이동한다 해서 원래 세포막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 플러스 뭐야? 인지질 이거 쭉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그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그 단백질.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 단백질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뭔가 그림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선생님은 그냥 요렇게 아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총 몇 종류를 기억한다요? 세 종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여기 책에도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나트륨 통로.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나트륨이 지나다니는 길. 그지?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물론 기억은 절대 안 나겠지만 세포막은 주성분이 인, 지질, 이중충인데 주성분이 인하고 지질이 있을 때 인은 친수고 지질은 뭐야? 소수예요. 근데 친수인 인은 졸라 조그마하고 지질이 매우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세포막 전체 기본적인 속성은 그냥 기름이야, 기름. 그래서 그냥 기름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온 같은 건 세포막을 뭐야? 못 지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나가는 뭐가 있다? 통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통합과학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뭐다?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칼륨 통로.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에서 배우지 않은 나트륨, 칼륨, 펌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세 종류를 병신같이 뭘로 한 거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반드시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순서대로 그랬지? 그래서 제일 처음이 무슨 통로? 나트륨. 나트륨이 지나다니는 통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칼륨이 지나다니는 통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트륨, 칼륨, 펌프. 그러니까 얘는 뭐 펌프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니까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막 단백질을 통해서는 나트륨하고 칼륨 이온 두 개가 뭐야? 다 움직인다는 뜻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얘는 뭐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얘는 나트륨만 움직일 수 있어요. 나트륨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얘는 칼륨만 이동할 수 있어요. 칼륨만.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다? 나트륨과 칼륨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길. 알죠? 벌써 졸려? 시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세포막을 봤을 때 세포막 안쪽하고 바깥쪽을 기준했을 때 세포막의 막 단백질이 몇 종류가 있냐면 세 종류가 있다. 자, 요게 이제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또 이상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전압계라는 게 있고, 전압계. 전압계가 뭐야? 전압. 응? 전압계 말 그대로 전압을 뭐하는 장치다.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다.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약간 이제 밥 같은 물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기면서 이건 보통 뭐를 표시하는 거야? 전지야, 전지. 그지? 그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 예를 들면 3V짜리 건전지였다고 치면 3V. 이렇게. 그럼 3V짜리 건전지였다고 치면 3V짜리 건전지는 이제 이 3V의 의미는 이건 다 중학교 개념인데 그냥 높이의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3V 느낌 높이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통합과학 할 때도 한번 설명하긴 했는데 니네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겠죠. 그래서 이게 3V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짝대기 긴 쪽이 뭐고 플러스 그 짝대기 짧은 쪽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쳤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전압계를 갖다 놓으면 이쪽이 3이고 이쪽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지점의 전압 차이, 진짜 멍청이 생각하면 높이 차이가 얼마나 거야? 높이 차이가 3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세포막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세포막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한 안쪽이 여기가 세포막 어디다? 바깥쪽일 때 세포막 안쪽하고 바깥쪽을 이렇게 전압계로 뭐 하는 거야? 재는 거야. 주로 뭐 개구리, 오징어 이런 애들 갖고 실험하고 있죠. 왜냐면 정림이 잡아서 정림이 신경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게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70이 나온대잖아. 그럼 이건 뜻은 뭐냐면 요 세포막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70만큼 낮아요 이런 뜻이에요. 안쪽을 우리 기준으로 전압을 재기 때문에
안쪽이 바깥쪽보다 마이너스 70만큼 낮아요. 이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은 외부에서 뭘 안 받으면 자극을 받지 않으면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고 세포막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는데 요 마이너스 띠고 플러스 띠는 요 차이가 얼마가 나온다? 그 차이가 70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요 차이가 마이너스 70mV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수치는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을 때 세포막 안쪽이 바깥쪽에 비교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바깥쪽이 플러스 전화를 띄는데 그 차이가 70이에요. 이런 뜻이.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70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이제 이 세포막에 박혀 있는 이 단백질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여기 설명하는 이런 물질들이 뭐하냐면 자, 물질들이 이동하는데 그 통합과학에서 보통 우리가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하나 배우는 게 뭐야? 확산이. 그래서 확산은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양이 많은 데서 양이 적은 데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 선생님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해 놨는데 나트륨 통로가 첫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는 첫 번째 나온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는 나트륨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만 움직여요. 방향성입니다. 그럼 결국 그 뜻은 바깥쪽이 어디에 비해서 안쪽에 비해서 농도가 얼마나 거야? 크다 이거야. 나트륨의 농도. 그러니까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크니까 농도가 큰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나트륨이 뭐한다? 이동해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처음 배우는 거야. 자, 처음 배우는 건데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들어오잖아 얘들아. 이렇게 머릿속 생각해봐. 이렇게 들어와. 그럼 여기는 농도가 뭐해져? 낮아지고 여기는 농도가 뭐야? 높아지잖아. 근데 머릿속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여기서 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항상 안쪽보다 높게 유지가 돼. 우리 몸. 어떠한 경우도. 그렇지. 어떠한 경우도. 그래서 근데 머릿속으로 본인이 혼자 생각할 때는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온대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농도가 떨어지고 여기는 농도가 뭐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야? 거기 뭐 농도가 같아져? 아니면 농도가 안 해도 높아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집어치우고 그냥 무조건 뭐다? 바깥쪽이 안쪽보다 항상 높게 유지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칼륨이 이렇게 생겼잖아. 칼륨은 선생님 화살표 이렇게 나잖아. 그럼 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야? 얘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니까 얘도 역시 항상 어느 쪽이? 항상 안쪽이 어디에 비해서? 항상 바깥쪽에 비해서 칼륨의 농도가 더 높아. 아니, 근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얘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흐름을 타서 이해를 한다고 치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온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리고 칼륨은 안쪽에서 어디로 나가. 바깥쪽으로 나가잖아. 그럼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갔으면 이 마지막에 있는 얘는 이 원래 있던 이온들을 원래 있는 위치로 다시 뭐야? 되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왔던 놈을 뭐 하는 거다? 내보내는 거고 얘는 나간 놈을 다시 뭐 하게 하는 거야? 들어오게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나트륨이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칼륨이 안쪽에 있다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확산이야. 확산. 확산은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확산이라는 과정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를 뭐한다?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열심히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섭취한 에너지원을 저기 설명하는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뭐한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봐서 여기는
안에 있는 나트륨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농도가 뭐하는 데서?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올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 매우 뭐하는 현상이야?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바닥에 있는 물을 위로 이렇게 풀어 올리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야? 이거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뭘 써야 돼? 밥을 먹고 섭취한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해서 펌프가 작동을 할 때는, 알죠? 펌프가 작동할 때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을 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물학에서 능동 수송이다라고 부르고, 이때는 반드시 뭘 하냐면 반드시 에너지를 초과한다. 보이네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도 확산은 에너지를 뭐하냐면 쓰지 않는 거고, 능동 수송할 때는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맞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집에서 뭐 숨만 쉬고 있어도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이 세포막 안쪽하고 바깥쪽에 아무런 작용이 안 하면 계속 안쪽을 마이너스, 바깥쪽을 플러스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어야 돼? 유지를 하려면 이게 계속 작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써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2단원에서 배우는 그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초 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지 같은 그래프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그지 같은 그래프 이제 2번에 보시면 흥분의 전도의 전체 과정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요, 흥분의 전도의 전체 과정을 배우는데 이 책을 만든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제 가로치고 써놓은 게 뭐냐면 축삭돌기 한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삭돌기 아주 조그만 부분 한 부분만 딱 지금 우리는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느낌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도미노 같은 거 있잖아. 도미노가 여기서 막대기가 하나 쓰러뜨리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 막대기가 쓰러지고 해서 신호가 가는 거잖아. 얘도 똑같은 거야.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뉴런에 어떤 조그만 한 부분이 있으면 그 한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순차적으로 갈 때 그 옆으로 다시 전달되고 해서 신호가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만 보면 여기만, 맞지? 여기만 딱 놓고 할 때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는 요 한 부분만 보는데, 예를 들면 요 부분이 외부에서 이제 뭐가 오면 어떤 자극이 오기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극이 오지 않았을 때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얼마를 유지한다? 자, 마이너스 70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알았지? 근데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가 뭐가 오면 자극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 뭐냐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자극을 주기 전이면 일정한 마이너스 70을 뭐 하는 거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기 제일 처음에 자극을 주기 전에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분극 상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포막 안쪽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고 세포막 바깥쪽이 플러스가 돼서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고 있을 때를 분극 상태. 맞죠? 여기 첫 번째가 이제 분극 상태.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여기 꼭대기. 여기 꼭대기 보이죠? 그러니까 값이 이제 이따가 설명해줘. 값이 쭉 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어? 플러스 35까지 올라갔잖아. 그죠?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기를 탈분극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여기 보이죠? 여기를 재분극 상태
혹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자, 과분극 상태. 되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이제 뭐냐면, 자, 처음에 여기 이제 분극 상태가 있어. 어떤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뭐다? 어떤 상태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의 상태에서, 상태는 친구네, 씨. 하나의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바뀌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의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바뀌려면 과정이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의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바뀌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상태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탈분극 과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 참고로 이런 거 그냥 내가 만든 용어니까 어디 가서 뭐 우리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러지 이러면 안 돼. 특히 막 근수 추가할 때 막 선생님 막 S대 이런 거 알려주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S대가 뭐 이러는데 그래서 없는 말이잖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탈분극 상태에서 재분극 상태로 가는 거잖아. 탈분극 상태, 재분극 상태면 중간에 뭐가 필요해? 중간에 과정이 필요해. 과정.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분극 과정. 자,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이 그림에서 보면 결국 그러면 재분극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재분극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분극 상태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다시 재분극 상태에서 분극 상태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느낌이 있잖아,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탈분극 과정,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재분극 과정,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겠어? 분극 과정.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뭐가 되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얼마나 돌아온 거야? 마이너스 70으로 돌아온 거지. 어디가? 뉴런의 이 한 부분. 그렇죠. 이 한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작업은 처음에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럼 하나의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가는 걸 과정, 하나의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가는 걸 과정, 하나의 상태에서 하나의 상태로 가는 걸 과정이면 그 과정을 일으키는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어요. 다시. 알지? 그럼 이 과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데 자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뭐가 있어? 네모가 있으니 세 개가 있는 거잖아. 세 개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매칭이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탈분극 과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다?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근데 얘 느낌을 생각해보면 느낌을 물론 느낌 없겠지만 느낌 뭐냐면 원래 세포는 안쪽이 뭔데? 마이너스 띄고 있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띄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트륨 이온이 플러스 띄는 게 쫙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 응? 쫙 플러스 띄는 게 쫙 쏟아져 들어오면 쫙 올라가서 플러스. 그래서 이 값이 원래 얼마였는데? 마이너스 70인데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탈분 과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나트륨이 뭐 한다? 나트륨이 어느 쪽에서 바깥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안쪽의 전이값을 올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재분극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재분극 과정은 뭐가? 안쪽에 있었던 칼륨이 뭐야? 바깥쪽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야. 플라스틴이 다시 빠져나가니까 다시 이제 안쪽이 전이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원인이 뭐가 되냐면 칼륨 이온이 되고 칼륨 이온이 어느 쪽이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왔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다 보면 값이 쭉쭉쭉쭉쭉쭉 떨어져서 뭐야? 여기 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재분극 상태가 되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재분극 상태가 나오는데 실제 현행 수능에서는 요 재분극 상태가 보통 출제가 되면 전이값이 항상 마이너스 80이에요.
외울 필요는 없어 값들은 어차피 계속 문제풀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되는데 그 마이너스 80이 됐다 그걸 다시 이제 원래대로 뭐야 궁극 상태를 되돌려 주는 거니까 이제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갔으니까 그 이온들을 다시 뭐야 재배치하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과정에는 나트륨, 칼륨 뭐가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이온을 재배치하면 마이너스 70mV를 다시 뭐한다?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뭘 주게 되면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축상의 어떤 딱 한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흥분의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했고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지금 설명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다시 보면 돼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